재판정에 국민 주권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저는 그것이 배심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세계에 보면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 치고 재판정이 온전히 직업 법관, 직업 법조인들의 놀이공간인 나라는 없거든요. 배심제든 참심제든 다 국민들이 들어가서 재판을 합니다. 심지어 남미 쪽에 가도 다 참심제, 배심제가 다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실질적인 어떤 국민들이 법정에서 판관으로서의 역할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심제를 강화하고 대폭 활성화시켜야 된다. 언제도 그런 면이 있지만 대법원도 특정 대학교, 특정 학과 동문회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했던 파기환송심 사건도 보면 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은 다 그 뒤에 줄을 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회의체로서의 의미와 기능이 전혀 살아나지 않는 거죠. 대법원장 혼자 사실상 재판을 끌고 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학교라 든가 출신 지역이라든가 성별, 나이, 경험, 제야에서 활동했던 변호사들도 훨씬 많이 저는 대법관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법관 수도 대폭 늘려야 되고 구성도 훨씬 다양화를 해야 된다. 대법원 제도의 어떤 개혁, 이것이 1순위로서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줄여야 됩니다. 말은 본인들이 재판 독립, 판사 독립을 얘기하지만 대법원장의 인사권 여기에 꽉 매여가지고 전국 판사들이 숨을 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죠. 소신 있는 판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외쳤는데 따지고 보면 결국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구축한 독립왕국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사권이라든가 법원 행정권에 대해서 갖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정말 대폭 줄이는 이런 개혁이 필요하다.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구성에도 관여하고 뭐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에도 관여하고 또 대법원이 사실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지방선거관리위원회도 판사들이 장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대법원장과 판사들의 권한이 세요. 우리 사회 곳곳에 선출된 권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과 판사들의 권한, 특권을 대폭 줄이는 개혁이 저는 필요하다. 법원 행정처도 대법원에서 분리를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대법관이 법원 행정처장을 하면서 전국에서 똑똑한 유능한 판사들을 뽑아가지고 일을 시키고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전국 법관들을 컨트롤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부에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법원 행정처를 분리해내서 흔히 얘기하는 사법행정위원회, 국회라든가 또 시민사회, 학계 이런 데가 관여를 해가지고 사법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그것을 단순히 이제 대법원장은 따르기만 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분을 하면 저는 법원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관여와 통제가 지금보다는 훨씬 강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대법관 재청권 이거를 지금 대법원장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독일 같은 예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상원, 하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각각 나눠서 선출을 하고 아까 320명 되는 그 대법관들은 의원들하고 관련 부처의 장관들이 법관 선출위원회 이런 것을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대법관들을 추천하고 선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대법관 추천 또 선발 이 과정에도 우리나라 국회가 훨씬 깊이 관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법관들이 일반 국민들과 유래된 자기들만의 왕국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이걸 허물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법관 수를 늘리는 건데 통계상 보면 우리나라 1년에 상고 사건 수가 4만 건이 넘는다. 이거를 대법원장 포함해가지고 대법관 14명이 처리를 하는데 사실상 이제 부는 3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상 지연된 재판이 많고 상고된 다음에 뭐 2년, 3년, 4년 몇 년 지나서 판결이 나오는데 이쪽에서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언급도 없고 한 2줄, 3줄로 그냥 상고를 기각한다라든가 심리불속행을 결정한다라든가 뭐 이렇게 나오다가 보니까 대법원 판결 자체가 전혀 국민들을 지금 납득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대법관 수를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대폭 늘려야 된다. 뭐 저는 30명 정도 늘려가지고는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사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행정, 재정, 노동, 사회 이렇게 우리식으로 하면 대법원이 전문화돼 가지고 5개가 설치가 돼 있고 거기에 속한 총 대법관이 320명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 민사 형사를 담당하는 소위 말하는 배계하라고 하는 대법원도 보니까 민사 재판부가 13개, 형사 재판부가 6개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재판부에 뭐 한 6명, 8명씩 대법관들이 배속이 돼 해서 사건 처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1년에 4만 건을 처리하는데 재판부가 딱 3개 아닙니까? 거기다 전원 합의체는 뭐 1년에 뭐 적으면 한 20건, 많아봐야 수십 건밖에 안 하는데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대법관들의 권위와 권한을 세우고 강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사법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불합리한 지금 시스템인 것 같아요. 독일 국민들이 한 8천만 명 되는데 대법관이 지금 한 320명이 넘으니까 우리 국민이 한 5천만 된다면 적어도 한 100명은 돼야 되지 않을까?
있으니까 그것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프랑스도 대법관 숫자가 한 200명 된다는데 대법관 수를 대폭 늘려야만 신속한 재판도 가능하고 빠른 권리구제가 가능하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법관들이 물론 판사 경력을 오랜 기간 가지신 분들이라 유능한 분들이 가긴 하지만 그렇다 그래가지고 어느 한 분야를 깊이 알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뭐 검사 출신 중에서도 대법관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그분이 형사 외에는 다른 분야를 알 수가 없죠. 단점은 뭐냐 하면은 대법관들이 모든 법 분야를 깊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재판연구관들의 기초 자료조사라든가 의견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고 아주 깊이 있는 전문화된 판결이 나오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되 좀 전문 분야별로 특화를 해서 그 분야에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한 학자들이라든가 또 소송 수행의 경험이 많은 이런 변호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가면 저는 얼마든지 그 대법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 법조인으로서 딱 그 울타리를 쳐는 이걸 허물어야만 전문적이고 또 국민들이 바라는 눈높이에 맞는 최고법원의 판결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없어지고 공소청이 생기면 각 지역을 담당하는 최고위직 사법 관련들은 좀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할 수 있도록 일종의 미국식 시스템을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주인임을 확인받는 이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노동사건에 적용되는 법리하고 일반 민사사건 법리는 많이 다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반 민사사건은 사적자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이런 게 적용이 되지만 노동사건은 사칙이 있고 노칙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부가 사회적 지위가 열악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충하는 입장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노동사건도 보면 대부분 판사들이 일반 민사법리를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대다수가 노동자들인데 이들이 만족할 만한 판결이 안 나오는 거죠. 노동법원도 만들고 또 최고법원도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이런 대법관들이 정말 노동사건에 적합한 법리를 가지고 판결을 만들어내야 된다. 사법부가 저는 살아남으려면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개혁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